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서지수님 사연인데요. 수진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나서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연기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진님이 여기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큐. 헤어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나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얘기했어. 이제 그만하자. 너 없으면 나 어떡해? 그걸 내가 생각해야 돼? 방금 수진님이 그 마지막 대사 칠 때 저랑 눈이 맞췄는데 약간은 이 감정을 필어 넣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 상황을 좀 했었던 게 이 사연자님 고민이 있어요.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너 없으면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별할 때. 그쵸. 그랬었을 때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이고 연애한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두 번째 연애인데 사귀면서 안 맞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겠어요. 수진님 봤었을 때 20대 분들은 이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좀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요? 어때요? 주변을 봤었을 때. 주변에 봤었을 때도 몇몇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후폭풍이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거나. 맞아요. 그게 좀 쉽지 않잖아.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언젠가는 딱 마침표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강의 끝나면 자주 만나게 되는데 때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주긴 하지만 숨기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남사친, 술, 만나는 시간 등의 의견 차이가 컸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요런 세 가지가 조금 이렇게 연인들 간의 갈등 안에 들잖아요. 그쵸. 수진님은 혹시 요 세 개 중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시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컸던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조금 더 같이 보내는 걸 원했었던 건가요? 네. 저는 좀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만의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성향인데 남자친구는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각자 떨어져 집에서 있자 하면은 서운해할 때도 있었고. 그게 진짜 연애의 성향의 차이잖아요. 맞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 만나도 길게 만나면 그만큼 충분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우리가 서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부족하다. 뭐 학교 끝나고 만나자 아니면 뭐 일 끝나고 만나자 이렇게 또 뭐 조르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사연 계속 소개해드리자면요. 대화를 하면서 상처를 받은 적도 몇 번 있고요. 저보다 2살 많은데 너무 가부장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최근 동아리 일로 갈등이 있었는데 제게 삐졌는지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이틀 동안 없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으면 서로 소통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삐져서 이틀 동안 연락이 없다는 거는 글쎄요. 선생님은 혹시 어때요? 가끔 남자친구의 연락을 안 받고 싶거나 연락을 안 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삐져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나 근데
수진님의 남자친구가 네. 이틀 동안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수진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다른 일이 있나?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혼자 생각 정리를 하면 답장이 오겠거니 하면서 좀 다른 일에 많이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연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삐져서 네.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사연을 좀 많이 접했었을 때는 네. 해피형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화로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네. 잠깐 해피를 해서 대화를 안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네. 오는 사람인데 네. 그 텀이 좀 긴 사람이죠. 이틀이면. 그쵸. 이틀 동안 연락 안 되면 수진님 말처럼 무슨 일 있거나 네. 어디 아파서 네, 병원에 가 있나. 이게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그날 저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연락이 안 되거나 네. 뭔가 대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느끼신 것 같고요. 주변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술자리도 하게 됐는데 제가 알지 못한 모습도 많이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한 번 다투고 나니까 계속 생각나네요. 수진님은 이런 뜻밖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만나는 연인한테서. 그쵸. 이렇게 저랑 둘이 있을 때랑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 확실히 다른 모습들이 그게 제일 많이 느껴지죠? 네, 그쵸. 확실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 좀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깰 때는 언제예요? 이런 모습 보고 좀 깼다고. 되게 차분하고 과묵한 줄 알았는데 아닐 때도 있구나. 술 마실 때 말할 때 네네. 막 소맥을 말아먹거나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게 받아들이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연자님이 생각했었던 거는 불편한 일인데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캠퍼스 커플이 헤어졌을 때 안 좋은 걸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지수님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커플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헤어지면 누군가는 더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는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고 네. 만나는 공간들은 한정돼 있고 내가 자주 가던 카페,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숙제하러 가던 곳 거기서 마주칠 수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마 좀 힘들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연자님 또 생각하신 게 저를 붙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잘해주니까 말을 못했어요. 이 말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딱 헤어질 결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날이나 그 전날 갑자기 잘해주거나 다정하게 보이면 네. 내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네, 그쵸. 이 사람 한 번은 이해해줘야 되나? 네. 왜냐하면 만나는 시간 동안 뭔가 정가 네. 아니면 그 연인 간에 좋은 것들을 공유했던 걸 있으니까 네.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데 네. 신기하게 이런 타이밍이 꼭 헤어지기 전에 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 맞아요. 왜 내 마음이 진짜 네. 이런 걸까? 네. 하늘에 진짜 나쁜 뭔가 계시 같은 거죠. 너희들 헤어지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사연자님이 마음을 더 꽉 잡아야 돼요. 왜냐면 5개월 정도 만났었을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다는 거는 네. 이미 내가 마음이 떠난 게 더 크다. 네. 80%는 떠났고 20%가 안 떠났는데 네. 20%를 마침표를 못 찍는 거는 아까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캠퍼스 커플이거나 네.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집에 와서 마음이 아파서 울컥했어요. 차이려고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못할 질 같아서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말을 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릴게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헤어진 적이 없어서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제 3월이잖아요. 네. 아마 다음 주인가
부터 개강하는 거네요. 네, 이틀 후에 개강입니다. 이틀 후에 개강이군요. 네. 그럼 우리 방송이 올라왔었을 때 지수님이 이 방송 듣고 네. 학교에서 네, 진짜 맞춤표를 찍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우리 얘기가 조금 도움이 돼서 또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네. 그쵸. 그럼 이 사연자님이 5개월 정도 연애했었을 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사그라든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마음이 식은 이유요? 네, 그렇죠. 5개월이면은 되게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짧다면 짧은데. 수진님은 네. 언제 가장 포커스를 맞춰요? 썸 탈 때, 연애 뭐 1, 2개월 때, 아니면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었을 때, 뭐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썸 탈 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썸 탈 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체크하고 맞아요. 이제 연애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연애가 좀 길게 갈 수 있겠군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썸 탈 때 그냥 마음이 이끌리거나 아니면 설레는 마음이 크거나 아니면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빠르게끔 다가왔었을 때 네. 이게 연애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맞죠. 근데 저는 연애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좀 더 보는 편이어서 이게 이 사람이 나랑 과연 연애했을 때 괜찮을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편이라 썸 탈 때 가장 여러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는 때 같아요. 오히려 그때 네. 집중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럼 수진님은 마음이 식었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뭐 1년 후 이런 건가요? 저는 마음이 막 식는 거는 사실 잘 못 느끼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오래돼서 마음이 식는다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오히려 오래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은 나 몰랐는데 뭐지? 이러면서 낯설다. 아,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네. 낯선 사람이 되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건 뭐지? 이러면서 좀 고민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네. 저는 이 사연자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사연자님이 썸을 탈 때라든지 연애 초의 모습을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마음이 한번 삐끗거리기 시작하면 네. 안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남자친구가 뭔가 하게 되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 네. 나는 이전의 관계에서 편해져야 되는데 네. 남자친구가 갑자기 뭐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사친에 대해서 그전엔 얘기 안 했던 건데 네. 막 TMI처럼 한 거야.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네.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는 게 네. 캠퍼스 커플은 자주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맞는 건 아닌데 네.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싸우는 이유들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애정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볼수록 뭔가 내가 다르구나. 아, 과제를 할 때, 뭐 그냥 다른 무언가를 할 때, 네. 아니면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은 데이트 할 때만 보거든요. 네. 그럼 그 데이트 할 때를 딱 집중해서 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네. 제일 연애 초 좋은 때 모습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 연애 초 네, 때는. 맞아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네. 신뢰도가 쌓여가는데 네. 지금 지수님 커플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빠르게끔 5개월쯤에 조금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닐까. 아니면 남자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고집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연애할 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고집으로 네. 그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래서 지수님이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2살 오빠니까 네. 그리고 또 같은 학교 오면 선배라고 생각하면 그쵸.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 은연중에 나오지 않았을까. 나오면서 지수님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네. 지수님을 조금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었거나 너가 오빠면 나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캠퍼스 커플의 좀 장단점을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 커플이 어떻게 보면 단점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쵸. 청취자분들은 또
이제 3월에 딱 시작하면 또 캠퍼스 커플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CC의 단점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또 단점이니까요. 얘기해주세요. 아, 훈훈하게 마무리 짓죠, 장점으로. 아, 네네. 일단 CC의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헤어지게 된다면 헤어진 연인의 모습을 계속 마주치거나 아니면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새 연애를 시작했다. 그걸 근데, 가장 빠르게 알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막 마주치게 될 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제일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 네. 나는 혼자인데 네. 내가 만났던 상대가 이미 커플이 되어서 네. 갑자기 어딘가에서 마주쳤는데 맞아요. 이걸 보는데 네. 갑자기 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 기분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캠퍼스 커플의 단점인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그쵸. 헤어지고 나서 특히나 동기들이나 학교 사람들한테 이제 술자리에서 안주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가 거고.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쟤들 헤어진 것 같아. 네. 쟤들 뭐 때문에 싸웠대. 맞아요. 이런 게 아무리 말을 안 하고 서로가 잘 지키지만 네. 남자친구가 술 먹고 얘기했거나 네. 아니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또 네.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단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단점을 또 하나 얘기하자면 네. 이 사연에는 없는 건데 네. 가장 안 좋은 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네. 내가 시선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선배, 남자친구의 후배. 네. 우리가 연애할 때 아무리 신경 안 써도 네. 학교라는 곳은 편하게 갈 때도 있잖아요. 네. 여학우분들이 뭔가 편하게 학교를 갔는데 네. 남자친구의 선배를 만났어. 모자 쓰고. 그러면 진짜 막 조금은 어색하거나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배가 남자친구한테 말을 안 할 확률도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쵸. 나도 모르는 시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조금 제한이 되거나 그쵸. 불편한 아니면 게.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기고 네. 말을 하는 것도 나는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 건너가서 잘못된 와전된 경우들이 남자친구한테 들어가거나 네. 이랬었을 때 좋아지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그쵸. 너무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네. 근데 이게 편해지면 다행인데 네. 안 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시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CC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장점 얘기해줘야죠. 아, 네. 단점만 너무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잖아요. 네. 장점은 제가 사실 여대를 다니거든요. 근데 여대 이제 대학교 합격하기 전에 제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로망은 다 있잖아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니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같은 강의를 듣고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학식을 먹으러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같은 네. 장소와 같은 시간에 네. 데이트도 하면서 맞아요. 뭔가 공부도 하고 있는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시험이라든지 네. 다른 학습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학교가 다르거나 뭐가 다르면 네. 뭐 수업을 얘기해도 모를 테고 맞아요. 아니면 건물 얘기해도 전혀 모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로망들 때문에 CC를 남녀공학에 간다면 CC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가장 큰 특권이자 장점이 아닐까. 그럼 혹시 만났던 분의 학교를 가신 적은 없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남자친구분이 네. 어떻게 보면 네. 여대에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수진님이 네. 남자친구분은 다 공학일 거 아니에요. 네네. 남대는 없으니까. 네. 가신 적은 없었을까요? 있어요. 데이트를 하러 간 적도 있고.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 공학의 캠퍼스 모습 어떤가요? 다르더라고요, 여대랑. 되게 풋풋한 느낌도 많았고. 커플들이 또 많이 보이니까. 맞아요. 커플들도 테라스라든지 뭐 네, 이런 데 많이 앉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대생이 바라보는 네, 남녀공학에. 남녀공학 아니 그냥 네. 캠퍼스의 모습이 또 맞아요.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장점은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네. 바로 달려올 수 있다는 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나름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서울에서 만나도 어떤 데는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네. 캠퍼스 커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 같이 학교에 있거나 무슨 데 있거나 네.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부탁하지 못한 일을 남자친구한테 부탁했는데 네. 남자친구가 뭐 도서관 자리를 맡아준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필요한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나는 못 가는데 네. 남자친구 갈 때 딱 전해주면서 좋겠다. 이거 과제 제출할 때 뭐 사물함에 넣어주거나 그 있잖아. 네. 과제 넣는 곳에 네.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게 캠퍼스 커플의 장점이고 딱 한 가지 이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아까는 단점이었는데 네. 장점으로 변하는 게 모두의 시선을 부러움으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언제냐면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다를 때는 그게 좀 연애세포라든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그 외로움과 뭔가 네. 마음적으로 네. 새벽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어났는데 커피를 같이 마실 그 연인이 없다고 네. 생각이 들 때 막 마음이 약간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딱 갔는데 커플들이 있어. 벤치에 앉아서 마시고 있어. 그러면 뭔가 그 마음들을 한 번에 다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수많은 CC가 생기고 있고 또 네. 헤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그쵸. 게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TMI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자면요. 네. 이별을 통보할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연진님한테 용기를 심어줘야 되잖아요. 네. 수진님이 생각하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요. 친한 친구가 수진아 나 못 헤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저는 그 친구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헤어져야겠다고 판단을 했었을 때 그 사유의 모든 짐들을 안고 너가 계속 사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것 같아요. 본인한테. 너가 진짜 이 사람 계속 만나도 괜찮아? 네. 너가 헤어져야겠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것 같고. 나름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헤어지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때문에 네. 뭐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맞아요. 친한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이 봤었을 때는 네. 너 그거 남자친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 너 왜 맨날 그렇게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었을 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네. 헤어지는 결심을 딱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별을 생각하고 계속 만나면 오히려 저는 상대방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두 사람 다 마음이 빠르게 지쳐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네. 말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게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수진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는데 네. 왜 이별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뭐 대학교를 다닐 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쵸. 항상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하거나 네. 그런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뭐 네. 싸우기도 하지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헤어져라는 말이 훅 나올 수 있지만 네. 싸우다가도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네. 나 이제 안 봐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어떤 사람은 이걸 만나면서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말 네. 전혀 예측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뭔가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네.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기 때문에 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되게 무서워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그만큼 무게가 생긴 거죠. 그쵸.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도 지쳐가고 네. 상대도 어느 순간 눈치를 채요. 그쵸. 예전이랑 다른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들면 그 사람도 눈치를 채서 말을 먼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성향이면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약간 둘 다 소갈이 하는 네, 느낌이어서. 소갈이만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걸 원래 수진님이 회의 시간에 얘기해 준 건데 만나서 얘기하는 게 힘들면 네. 카톡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학교 때 후배가 말을 못 하겠대요. 헤어지자는 말을.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카톡으로 해도 되냐고. 근데 저도 원래 카톡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이별이라는 건 대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네. 너가 상처 덜 받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별은 누구나 상처받는데 한번 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연애가 쉽지 않거든요. 만나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는데 대판 싸웠어. 네. 그러면 진짜 좋은 이별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더 아픈 이별이잖아. 네. 근데 내가 카톡으로 하고 내가 그냥 나쁜 여자 아니면 나쁜 남자가 돼서 네. 그 상대가 막 계속 욕을 하고 있겠죠. 네. 친구들한테 술 마시면서 그쵸, 나 그쵸. 카톡 이별 당했어 뭐 이러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 그쵸. 근데 그건 진짜 마지막 선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네. 통해서 지금 지수님이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왜냐하면 캠퍼스 커플이기 때문에 네. 카톡으로 말을 해도 네. 어느 순간에는 마주쳐야 돼요. 맞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데 네. 거기에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짧게 인사는 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쌩을 가지고 이제 그쵸. 그냥 지나가죠. 왜냐면 캠퍼스에서 서로 마주친다는 거는 진짜 뭔가 마음적으로 흔들려요. 이별했었을 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수님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연 같아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한 학기 동안은 후유증이 있을 거예요. 헤어진다는 말을 하고 나서도. 네. 그럼 그때 마음을 좀 잘 추스리고 네. 가장 좋은 거는 좀 웃긴 얘기지만요. 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쵸. 캠퍼스 커플이 제일 배 아픈 것도 원래 상대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지만 네. 그 상대를 잊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썸을 타면서 네.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만날 기회들은 많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수진님 추천해준 방식도 괜찮고 네. 아니면 친구들한테 조금 더 물어봐요. 주변 친구들도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조언을 조금씩 해줄 것 같아요. 네. 또 대학생이시면 CC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신 분들이. 해본 사람들의 네. 말이 네. 진짜 피와 살이 된다. 네.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으면서. 그럼 고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해결되셔서 후기라든지 아니면 또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